예, 제가 이제 6장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나와서 그런데 이제 통계랑 표 이 앞에 보시면 이제 SBS 아웃풋이 있죠. 여러분, 우리 요걸 해내는 겁니다. 요거 뭐 맨 처음엔 좀 어렵고 저도 1975년도에 SBS가 처음 시카고에서 만들어졌던 데가 82년도에 이만한 두꺼운 책 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할 때 이거를 계산통계학과 출신 학생들하고 같이 좀 했는데 그때 하다가 뭐 배운 것들 일단 미국 가서 할 때 이제 윈도우즈를 좀 바뀌고 그때도 아니었죠. 미국에서도 뭐 이제 PPT를 쳐놓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이제 윈도우즈로 다 바뀌고 해서 아주 편해졌죠. 코드도 편해졌고. 그다음에 결과 여러분이 지금 해낼 거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거 손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팀으로 해가지고 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 이겁니다. 이거만 하면 뭐 쉽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쉽죠.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도라는 게 n-1입니다. 그러니까 30 빼기 1, 그래서 29. 하여튼 중요한 거는 유의 확률이 0.001이야. 이게 0.1%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파를 0.05, 5%로 하면 그보다 작으니까 차이가 있다. 연봉이 0이 아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 뭐 얘기고. 요거 퀴즈입니다. 3번, 4번, 5번 여기 퀴즈. 요거 오프라인에서 제가 시험을 할 테니까 그때 하시면 됩니다. 예. 요건 됐고. 이제 차이 분석. 지금 남은 게 7, 8, 9, 10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1장부터 6장까지 이론은 다 배웠고 7, 8, 9, 10 차이 분석, 관계 분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를 SBS 통계를 이제 다른 책 가지고 다른 책에 있는 그 책이 이제 우리는 통계 기본적인 이론석이고 여기 SBS 통계라는 요 책 여기서 이제 통계 여기 나와 있는 거 조사문 요걸 가지고 또 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하고 지금 차이 분석에 보면 이제 T 검정부터 하겠습니다. 차이 분석 1. 이제부터는 이제 SPS에서 돌리는 거 아웃풋도 나오고 해석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SPS가 틀릴 수는 있게 틀릴 확률은 0.0001도 안 될 겁니다.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통계학 박사 뭐 수백 명이 모여서 만들었을 거고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었을 건 뭐 틀리지가 않았을 건데 우리 해석을 잘못하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통계 이론을 배우면서 통계 추정과 가설 검증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추정이란 범위를 설정하고 가설 검정은 이제 가설을 검증한다. 그래서 해봤더니 그걸 가지고 했더니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전부 차이나 관계, 차이 분석과 관계 분석이다. 차이 분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 분석에 두 가지예요. 두 그룹을 하는 T 검정, 그 다음에 세 그룹 이상을 하는 건 분산 분석. 두 그룹을 하는 T 검정, 세 그룹 이상을 하는 분산 분석 이렇게 있죠. 관계 분석은 뭐 교차 분석, 노미널 데이터, 오디널 데이터라는 교차 분석, 그 다음에 뭐 두 개 변수라는 뭐 상가 분석, 교차 분석도 두 개의 변수를 하죠. 상가 분석 두 개. 그 다음에 두 개도 할 수 있고 세 개 이상도 할 수 있는 회귀 분석,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T 검정부터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차이 분석을 잠깐 읽어보십시오. 차이와 관계이다. 차이 분석은 두 경우 그 입장 간의 차이다. 우리가 차이를 분석해가지고 뭔가에 생기는 거. 그래서 인구 통계학으로 성별. 남녀 간에는 소득 차이가 난다. 그럼 혹시 적은 쪽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연령.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뭐 몸무게가 어떻게 줄어든다. 뭐 이렇게 지역별로 어떻다. 이런 거. 이런 학력별로 차이가 난다. 소득별로 차이가 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가 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걸 써야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 이제 차이 분석. 차이 분석을 하는 강에서 없는 것을 알아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있는 것을 알아야 뭔가 생깁니다. 있는 거. 있다는 것은 뭔가 차이가 있고 그 차이의 이유를 우리가 밝혀내고 거기서부터 되는 거죠. 뭐 기술 혁신을 잘해야 된다와 기술 혁신을 안 해야 된다면 기술 혁신을 잘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게 핵심이 됩니다. 두 개의 모집단의 경우 독립표본, 이제 독립표본이 완전히 다른 뭐 독립, 대응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거는 뭐 원샘플도 있고 그거는 SPS에 보면 다 있습니다. 대응은 이제 1:1도 맞춰가지고 하는 거고 두 개의 모집단의 경우 남자 1, 여자 2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두 개의 집단이다. 스마트폰의 사용료에서 남자와 여자는 이용 차이가 없을까?
그래서 많이 쓰는 그걸 T검정입니다. 독립표본 T검정에서는 현실적으로 표본이 독립된 것이어야 신뢰할 수 있다. 표본이.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들에서 뽑고 여자는 여자를 뽑고 남자의 모집단 추출된 표본들과 여자의 모집단 추출된 표본들은 서로 관련이 없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죠. 관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남자들도 무작위로 불시에 물어보고 여성들도 무작위로 불시에 물어서 카톡에서 쫙 돌려가지고 스마트폰 하루에 얼마쯤 사용하세요? 그래서 200만 대 받아갖고 남자들이 200명 응답한 거, 여성이 200명 응답한 거, 그거 각각 평균과 표준 분자를 내가지고 T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관련성이 없어야 돼요. 관련성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회계 분석에 가서도 독립 변수들 간의 관련성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관련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는 관련성을 찾아내야 되지만 그러나 변수들 간의 관련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변수들 간의 관련성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두 개의 모집단이 있을 때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해 보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집단의 표준 분자를 모른다. 두 개의 모집단 서로 같지도 않다. 이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뽑습니다. 모집단의 표준 분자를 안다고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뽑아가지고 그걸로 계산된 표준 편차를 가지고 모집단 표준 편차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계는 이제 대응이죠, 대응. 사전 사후 이런 거. 사전 사후. 제가 저번에 신뢰도를 할 때 테스트 리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요새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2주 내지 4주 후에 또 물어봐요. 동일한 질문을.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걸 이제 대응 표본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런 걸 하냐? 동일한, 제가 그랬죠? 신뢰도 크롬바 알파의 경우는 그냥 한 번 해가지고 알파를 계산하고 0.8 이상이 돼야 되는데, 테스트 리테스트 경우는 두 번, 동일한 설문지를 두 번을 해가지고 테스트 리테스트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테스트 리테스트를 해가지고 결정한다. 동일한 걸 두 번. 그래서 동일한 걸 두 번 해서 그게 관련성이 높게 나오면 그거를 됩니다. 그죠? 요거. 근데 이제 2주 내주, 4주는 from 2 to 4 weeks, from 2 to 4 weeks라는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2주 내주 4주. 심리학 교수들이 해보니까 인간이 보통 2주나 4주 정도 되면 기억이 흐릿해진답니까? 여러분도 어저께 산 물건은 기억을 할 건데, 한 2, 3주 지난 거 샀으면 그때 뭐 샀지? 그때 이마트 가서 뭐 샀지? CJ 홈쇼핑에서 뭐 샀지? 이렇게 하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정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과거의 기억이 남으면 안 되니까. 그걸 대응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1, 테스트 2 이런 식으로. 그건 집어넣을 때 에스페스에서 이 독립 표본은 그냥 집어넣을 때 그냥 독립 표본 어떻게 하면 그냥 여성 1, 남자 2 그러면 그 샘플 자체가 여성은 1로 쫙 돼 있고 남성은 2로 돼 있겠죠. 그러니까 독립 표본에서 1,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대응 표본은 동일한 걸 가지고 이제 대응을 가지고 독립 표본이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에스페스에서 데이터인데 데이터 쳐놓은 게 원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데이터를 다 쳐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긁어오면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2학기 경영통계는 2차 자료를 가지고 간다. 2차 자료는 뭐야? 통계청에 있는 자료나 우린 경영학 수업이니까 기업체 자료는 많습니다. 기업체 자료 삼성전자에 가서 자료를 구할 수도 있고 포항제철도 넣을 수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얼마든지 에너자이저도 되고 코카콜라도 되고 다 됩니다. 기업체 자료를 가져다가 공개된 자료죠. 아니면 신문 자료. 작년에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쳐넣는 학생도 있고 쳐넣어도 되고 하여튼 이런 자료를 다운받아서 쓰면 됩니다. 쓸 수 있는 자료. 그리고 1학기 때 하는 마케팅 조사는 이제 설문지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해가지고 설문지를 개발하고 그냥 설문지를 만듭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설문지 자료 가지고 주로 하는데 여기 2학기 통계는 2차 자료. 통계는 2차 자료. 그다음 마케팅 조사는 1차 자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 1111 그 2 있어요. 그러니까 1이 뭡니까? 1이 뭐고 2가 뭐일 겁니다. 1이 아마 남자고 2가 여자라 그러면 여기 쭉 이 점수가 있죠. 80점에서. 그렇죠? 그 이제 하면은 1로 표시된 집단의 평균과 표준을 구하고 2로 된 게 평균 표준을 구해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해서 평균 비교. 그럼 그죠? 그죠? 평균 비교 들어가요. 거기요. 그 평균 비교 들어가서 그거 누르고 거기다 누르고 딱 해갖고 딱 치면 되는 겁니다. 대응 표본이라는 게 뭡니까? 대응이죠. 이제 하나가 이제 하나씩. 1에서 보면 앞에 게 있고 뒤에 게 있고 있죠. 뭐가 있고 그래서 밥을 먹기 전과 밥을 먹은 후 이런 게 다 대응이죠. 대응 쭉 해서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놓고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해놨네요. 지금 뭐 이게 조금 약간 적은 편인데 요거 대응 표본. 그래서 요걸 다시 정리를 하면 차이 분석에서 T 검정에서 T 검정은 관계를 보는 거다. 관계를 보는데 독립 표본과 대응 표본. 1표본은 하나 가지고 하고. 하여튼 SPSS에서 이렇게 쳐놓으면 됩니다. 쳐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도 분석이라고 있어요. 분석에 가서 조사를 해서 하면 됩니다. 요건 됐고. 요건 나중에 또 SPSS를 이용한 통계 분석에서 또 할 거니까 이제 7장은 넘어가고 8장. 요걸 분산 분석이라고 한다. T 분석은 2집단, 분산 분석은 3집단 이상, 3집단 이상이요. 뭐 보통 3, 4, 5, 30개 집단의 분석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전 세계를 어떻게 하면 전 세계도 뭐 보면 경제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경제개발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뭐 이런 한 3개 정도 나누죠. 그렇죠? 뭐죠? 그래서 보통 기업체도 보면 한 3, 4, 5 개도 안 하고 4개나 5개. 그래서 보통 그룹이라고 치면 두 개의 그룹, 그 다음에 이건 3개나 4개. 그래서 2개는 T테스트를 하고 3개나 4개는 아노바 분선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도 저도 처음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럼 두 그룹 가지고 계속 분산 분석을 하면 우리가 그룹이 내가 4개야. 이걸 분산 분석하지 말고 1그룹과 2그룹, 1그룹과 3그룹, 1그룹과 4그룹, 2그룹과 3그룹, 2그룹과 4그룹, 3그룹과 4그룹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지 않겠냐. 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노바를 한꺼번에 하고 나중에 집단별로 다시 하면 그게 나옵니다. 따라서 더 쉬운 방법에서 보통은 분산 분석이 이제 제너럴 폼이고 분산 분석을 가지고 다 하는데 T 분석을 여러 개 해서 그렇게 쓰진 않고 그건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 분석을 가지고 차이를 위해서 T 테스트 하냐 잘 안 합니다. 뭐 개념적으로도 불가능하진 않을 건데 그냥 잘 안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차이 분석은 분산 분석이 대표적인데 그냥 3집단 이상을 쓰고 2집단일 땐 T 테스트를 쓴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렇게만 돼 있고 분산 분석의 개념과 중요성. 요거는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좀 읽어보십시오. T검정은 두루 2개 모집단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3집단 이상의 차이를 할 때는 분산 분석을 쓴다. 이게 아노바라고 합니다. What is ANOVA? 그래서 It stands for Analysis of Variance. 그러죠.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OVA. 그걸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분산의 분석. 왜 차이를 하는데 분산의 분석이나 분산이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 자성이죠. 우리 통계적 추정할 때 보면 통계 구간할 때 보면 구간 추정하고 이럴 때 보면 이제 평균에다 표준 편차를 똑같습니다. 그걸 한 겁니다. 통계학은 분산 분석과 회귀 분석만 알면 다 터득한 말이 있던데 보통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고 또 나중에 고급으로 가시면 분산 분석과 회귀 분석은 동일한 겁니다. 실제로 분산 분석과 회귀 분석은 동일한 아노바 테이블을 만들어서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를 다르게 보는 것. 다시 말해서 분산 분석은 차이고 분석이고 회귀 분석은 관계 분석인데 2개는 실제는 동일한 포맷입니다. 동일한 포맷이고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차이를 찾아내는 대표적인 분석이 분산 분석이다. 관계를 밝히는 대표적인 것이 회귀 분석이죠. 분산 분석은 분산을 분석해서 모집단 간의 차이를 보는 거다. 분산이 표준편제 자승입니다. 이게 분산을 요건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렸고 T검정을 해서 이렇게 이거 신뢰되고 뭐 이렇게 있고 우리가 모집단에서 출제된 표본 첫째 우리가 검증하는 분산 분석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다. T 분석은 T 테스트를 해서 T 분포를 따르고 분산 분석은 정규 분포. T는 정규 분포의 꼬마입니다. 꼬마. 그러니까 T는 조그만 거고 정규는 큰 거. 우리가 검증하려는 모집단은 표본에 대해서 가정을 한다. 우리 분산 분석에서 우리가 비교하는 모집단과 모집단 추출된 표본에 대해서 가정을 한다. 우리가 검증하는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만일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표본을 많이 뽑으면 그 표본이 정규 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이 과정은 보통 성립된다. 이 얘기입니다. 저번에 센트럴 림비 시어럼 했죠. 중심극한 정리. 중심극한 정리. 상기해 보세요.
Central Limit Theorem, CRT 뭡니까? 이 세상에는 대부분이 다 분포가 정규 분포로 이루고 있다. 90 몇 %가 뭐 어느 통계학 수염난 미국 할아버지는 뭐 everything 그래도 everything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95, 97, 95, 97 뭐 이런데 하여튼 95가 정규 분포라고 하세요. 그럼 95%는 정규 분포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뽑으면 정규 분포야. 그건 상관없지 그건 뭐. 정규 분포로 된 거야. 대한민국 사람들의 전부 키는 정규 분포 돼 있어. 그 중에서 뭐 1000명 뽑으니까 정규 분포야. 나머지 몇 프로는 비정규 분포야. 난 노멀 디스트리뷰션. 비정규 분포에서 뽑는데 조금 뽑으면 이게 비정규 분포인데 거기서 한 뭐 30개, 50개, 100개 이렇게 뭐 200개 뽑으면 모집단의 분포가 비정규 분포래도 정규 분포가 아니래도 거기서 많이 뽑으면 일정 수준 이상 뽑으면 정규 분포를 간다. 실제 해보면 정규 분포가 됩니다. 여러분 찍어보면 도표에다 해보면 정규 분포처럼 이렇게 나와요. 정규 분포로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쓸 수 있는 거예요. 분산 분석은 아주 쓸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많이 뽑으면. 모집단의 분산은 동일한 이게 이제 복잡한 건데 우리가 세 개의 집단을 분석을 해. 한국과 중국과 미국과. 한국의 분산과 중국의 분산과 미국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게 이게 그 가정입니다. 이거는 회계 분석에 가도 변수가 독립 변수가 해놓고 수많은 통계학에서 근데 이건 노멀리티 컨디션이라 노멀 컨디션이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근데 안 맞아도 보통은 다 쓰고 있죠. 그냥 기본적으로는 노멀리티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잘 안 하죠. 안 하고 보통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지가 않으면 이제 분산이 동일하지 않으면 그게 모집단이 동일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 복잡해지죠. 등분산 가정이라고 합니다. 모집단 간의 분산을 통합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분석을 가진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 이러한 가정을 근데 어느 정도 표본 이상을 뽑으면 다 됩니다. 셋째, 모집단에서 표본은 독립적으로 추출되는 독립적으로. 아까도 그랬죠. T에서도 그랬죠. 남성과 여성 독립적으로. 미국과 중국과 한국에 비교할 때도 각각 독립적으로 되는데요. 모집단 간에 연결이 돼 있으면 그거는 복잡해집니다. 모집단 간에 연결이 돼 있으면 그거는 복잡해지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비리라는 게 뭡니까? 비리. 국가에서 뭐 5천억짜리 뭐 대형 공사를 뽑는데 뭐 낸 사람들이 뭐 기업체가 5개야. 근데 5개하고 그 국가하고 정부가 뭐 결탁이 돼 있는 데가 있으면 그게 비리가 되는 거죠. 비리. 그건 무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이라는 건 무관해야 되는 거죠. 각 모집단에서 표본은 독립적으로 출제된다. 모집단에서 출제된 표본을 서로 상관이 있으면 진정한 값에 근거한 통계적 추론이 힘들 수도 있다. 통계적 추론이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잘 안 쓰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많이 상당히 힘들다. 보통은 비교 대상이 되는 모집단에서 독립적으로 추출되고 가지 않아. 실제는 독립적으로 돼야 되죠. 실제는 독립적으로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분산의 의미와 종류.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잠깐 읽어보십시오. 총 집단 간 집단 내.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면 분산에서 별로 크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면 분산의 그 분포가 크겠죠. 그래서 총분산과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일단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분산. 개별 표본치들에서 전체 평균과의 차이를 제곱한 전체 분산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전체 분산입니다. 전체 분산. 집단 간에서의 분산입니다. 집단 내의 분산입니다. 지금 뭔지 모를 겁니다. 잘 보세요. 총분산이란 미국에서 100명을 뽑고 한국에서 100명을 뽑고 해서 중국에서 100명을 뽑아. 총분산이란 각각 300명이 뽑혔죠. 300명. 미국에서 100명, 한국에서 100명, 중국에서 100명이죠. 300명이죠. 총분산이란 전체 평균, 미국과 한국과 중국 전체를 놓은 그 전체 평균과 300명 각각가의 평균, 각각가의 그걸 비교해가지고 분산을 구하는 게 총분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총분산은 전체 300명이 있는데 300명과 300명 전체 평균과 각각 간의 값을 비교해서 분산을 구하는 게 총분산이고 집단 간 분산은 미국 사람 100명의 평균
한국 사람 100명의 평균, 중국 사람 100명의 평균, 이것과 전체 평균관을 해가지고 그렇게 집단 간에 보는 게 집단간 분산이고, 집단간. 집단 내. 미국의 100명 내에서의 분산, 그 다음에 한국의 100명 내에서의 분산, 중국의 100명 내에서의 분산. 더 쉽게 해주세요. 총분산이란 전체 평균에서 각각 전체 점프 표본치들의 값을 해가지고 분산을 구하는 게 총분산이고, 집단 간끼리의 분산의 차이고, 집단 내 분산의 차이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식을 보고, 여기 뒤에 있죠? 이렇게 계산되고, 요걸 보시면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